74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부부관계 중 생긴 작은 상처였어요. 하지만 간단한 방법 하나만 바꿨더니 몇 달 후 신혼부부처럼 변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해도 면역력이 33% 향상되고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유선입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분과 함께 계시지만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손도 잘 잡지 않게 되고 말도 줄어들고 이런 고민을 혼자 속으로만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부부 중에 44%가 한 달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숫자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요로 감염이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부부관계 중에 생긴 작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이야기해보니 더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말하지 못하고 참기만 했대요. 할머니는 관계할 때 아픈데 말하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을 피한다고 느껴서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두 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오시면서 서로 쳐다보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새로 사귄 연인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3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멀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노력만 해도 충분히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특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입니다. 나이 든다고 포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안아주고 다정하게 만질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이 확 달라져요. 먼저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면 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니까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편안해져요.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놀라운 건 아픈 곳도 덜 아파진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깨가 결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부가 자주 안아주고 다정하게 지내면 그런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요. 몸의 면역력도 좋아져요. 감기도 덜 걸리고 다쳐도 빨리 나아요.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몸만 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해요.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형식적으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서로를 향한 진짜 애정이 있어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아주는 거예요. 20초만 꽉 안아주세요. 그냥 20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져요.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으시죠?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면 뇌가 활발해져서 기억력도 좋아져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 바라보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 한마디씩 해보세요. 창피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이런 말이 더 소중해져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연구 결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큰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부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몸의 힘이 33%나 좋아졌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 번 걸려도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몸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했는데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갖는 남성들은 전립선, 병에 걸릴 확률이 19%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 중 하나잖아요. 여자분들에게도 좋은 점이 많아요. 뼈가 튼튼해지고 피부도 좋아져요. 특히 폐경 후에 약해지기 쉬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해요. 약 먹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운동 효과도 있어요. 25분 정도 부부관계를 가지면 빨리 걷기 운동한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남자분은 100칼로리, 여자분은 70칼로리 정도 소모돼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심장에도 정말 좋아요. 영국에서 10년 동안 2,400명을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분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심장이 튼튼해지고 피가 잘 돌게 되거든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도 따뜻해져요. 하루 종일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딱 좋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거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드시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런 건강관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씻으면 되지 뭐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해요. 우리 입안에는 정말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700종류가 넘어요.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균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해져요. 작은 상처만 생겨도 세균이 들어가기 쉬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74세 할아버지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관계 전에는 꼭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시면 돼요. 성기 주변하고 항문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비누는 순한 걸로 쓰시고요. 향이 강한 비누나 세정제는 피하세요. 몸에 좋은 균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순한 비누면 충분해요. 입도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양치질은 당연히 하시고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 세균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가글도 좋지만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손톱도 중요해요. 손톱 밑에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손톱은 짧게 깎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잘 씻으시고요. 관계 후에는 바로 소변을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소변으로 세균을 씻어내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이때는 비누 안 쓰셔도 돼요. 물만으로도 충분해요. 너무 세게 닦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자분들은 앞에서 뒤쪽으로 닦으세요. 절대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뒤쪽 세균이 앞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서로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참 복잡하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바로 대화예요. 연구해 보니까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눌수록 결혼 생활이 훨씬 행복해진다고 해요. 대화를 조금만 더 잘해도 행복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말 안 하고.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 안 하고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말 안 하고 참다 보면 서로 오해하게 돼요. 나를 싫어하나?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져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타이밍이 중요해요. 관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파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차 마시면서 요즘 몸이 어때? 하고 물어보시거나 산책하면서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아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이런 게 좀 불편했어. 이렇게 내 기분 위주로 말하세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별로였어. 이런 말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느껴졌어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고마운 마음도 꼭 표현하세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 배려해줘서 좋았어.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은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진짜 대화를 한다고 해요. 하루에 40분 정도면 돼요. 이때는 핸드폰 내려놓고 서로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 정말 가까워져요. 어색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모든 게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57세부터 85세까지 1,600명을 조사했는데 결혼한 지 50년 넘은 부부들이 오히려 더 자주, 더 만족스럽게 부부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활발했다가 중년에 줄어들고 나이 들어서 다시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몸이 다시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져서예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 솔직해져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빨리 해야 하고 많이 해야 하고.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부담이 사라져요. 천천히 편안하게 서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중요해지죠. 마사지해주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젊을 때의 열정보다 훨씬 깊은 만족을 줘요. 실제로 77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2년을 혼자 지내시다가
73세 할아버지와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셨는데 상담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경험이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영국에서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관계하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피가 잘 돌게 되거든요. 통증도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관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진통제보다 200배나 강하다고 해요. 편두통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관계 후에 아픈 게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잠도 잘 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부관계 후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와요. 수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좋아요. 스코틀랜드에서 3,500명을 조사했는데 주 3회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분들이 평균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해요. 남자분은 12년, 여자분은 9년 정도요. 기억력에도 좋아요. 관계할 때 뇌가 활발해져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30년 넘게 병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과 친밀한 관계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로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둘째, 과학적으로 좋다고 증명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손 마사지든 복식 호흡이든 족욕이든 본인에게 맞는 걸 하나씩 해보세요. 셋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젊을 때처럼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넷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맞춰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섯째, 부부관계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를 위한 약이고 치료예요. 제가 만난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분들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두 눈을 마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갖는 부부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이해와 배려였어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감정보다도 더 진실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소박한 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소한 배려, 솔직한 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건강하고 따뜻한 부부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선생님,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여러분의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배우자분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